시청자, 정치10당.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유도한 30대 오종택 씨가 이승만 퀴즈이자 한동훈을 지지했으며 북한에 응징하기 위해 설립된 무인기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오종택은 세종대학교 기계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보수 성향 단체인 한국대학생 포럼에서 활동했고 2018년에는 이 단체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과거 김문수는 오종택에게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남 이승만 애국상에 대해서 주최 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애국 애족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수호에 헌신한 애국 시민단체 및 개인에게 시상해온 상이라고 합니다. 애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면 오히려 의심부터 드는 것도 참으로 한국 정치의 미학입니다. 그리고 오종택은 세종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다니면서 세종대학교 재직 중이었던 허가사 유지 교수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집회에 참여했다고 학생을 색출하는 행위가 교수 윤리인가요? 위안부 역사를 밝히는 일에 정치인을 학교에 왜 동원합니까? 세종대학교는 여의도가 아닙니다. 공부하러 나왔다가 화가 나서 1인 시위를 하러 온 셈이죠. 그래서일까요? 오종택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을 했던 유석춘과 함께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승만을 찬양하는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해 시 쓰는 공대생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종택은 이승만 세력이 키우는 이승만 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대생이 시를 쓰는 건 멋지지만 그 시가 과거로만 향한다면 미래는 누가 설계합니까? 그리고 당시 2024년 3월 인터뷰에서 한동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한 위원장을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너드, 뿔테안경, 바나나 우유. 특정 분야에 대해 지식이 높고 타인과의 교류에는 큰 관심이 없는 유형을 너드라고 합니다. 보통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선거도 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평생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 너드스럽고 그 이미지를 강조해주는 것이 뿔테안경입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출근길에 바나나 우유를 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엄청난 엘리트지만 먹는 것 좋아하는 것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정치 시스템 빌더라고 여겨집니다. 네, 한동훈을 지지했었군요. 정치는 시스템이라면서 그 시스템이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종택은 2024년 무인비행체 설계 제작 회사인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로 재직했는데 당시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보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진입할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장에서 활용되는 무인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의 침투력이 높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 이 사람은 방사능 측정을 위해 무인기를 날린 것이 아니라 북한을 응징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들어 세 차례나 무인기를 북한에 날린 행위는 오종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가 몸담고 연결된 이승만 세력이 북한과의 전쟁을 유발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또 하나의 외환 유치 행위로 봐야 합니다. 현재 정부 여당 쪽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내란이 끝나질 않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시장 분석서라니 이보다 더 위험한 스타트업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SBS는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을 넘기라는 의도가 담긴 뉴스를 올렸고 많이 보는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팩트체크 기사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용민 의원과 나경원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가고 나경원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이다. 관행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관행상 야당이 맡았던 경우가 전체를 보면 더 적고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왔다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나경원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함께 가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야당이 맡았던 경우가 적었다는 김용민의 말은 틀렸고 한 정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가 많았기에 나경원의 말도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여야 합의가 있다. 국회의장은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그러니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넘겨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틀린 말들만 모아도 결국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게 정치 뉴스의 묘미입니다. 자, 내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면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SBS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점은 애써 외면한 채 관행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는 어제 윤석열을 초범이라 참작한다는 백대현 판사의 판결과 닮아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참작 역시 법에 없는 관행이고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관행입니다. 이런 관행을 내란 수괴에게 적용하는 판사나 내란 정당에 적용하는 언론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내란 사건을 일반 사건처럼 다루며 그 심각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내란입니다. 내란입니다. 관행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책임이 세탁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드라이클리닝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인물을 폭행하는 내용의 연극을 진행한 은평제일교회의 극단적 행태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은평제일교회는 작년 12월 2일 계엄전야제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사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연에는 밝은 게 있어야 하겠죠? 맞단을 이용한 꽁트 연극, 우리의 바람 같은 것이니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우스꽝스러운 음악이 나오고 죄수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이 곤봉을 든 두 사람에게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발로 차며 사죄하라고 외칩니다. 가면을 쓴 사람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곤봉을 든 사람이 똑바로 절하라고 외치며 때립니다. 이후 무대 아래로 끌려 내려가고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웃습니다. 정말 많은 촌철살인 댓글이 달렸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폭력을 멀리하고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야 할 크리스천들이 저걸 보고 웃었다고 지옥 티켓, VIP석 예약한 사람들 아니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오를 때 채찍질하던 군인들을 환호하던 군중과 뭐가 다르냐.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가면이었어도 마찬가지다. 지성 있는 비기독교인보다 못하다. 박애, 사랑, 용서, 회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집단이다. 사랑을 말하면서 폭력에 웃는 순간 종교는 종교를 그만둡니다. 또 다른 댓글은 보다 근본적인 비판을 던집니다. 한국 개신교는 타락했고 썩었다. 목사는 신이 되었고 신도들은 한 영혼보다 재물을 중시하며 가스라이팅으로 헌금을 뜯어 교회 규모 키우기에만 몰두한다. 교회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자식에게 증여하며 부패를 세습한다. 힘이 생기니 정치까지 개입한다. 사과는커녕 통일교 신천지와 함께 강제 해산시켜야 한다. 목사라는 직함은 감옥에서 반납하게 해야 한다. 은평제일교회,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금난교회 같은 이른바 하나님 주식회사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 집단일 뿐이다.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종교 지도자들이 회유된 순간부터 종교는 썩기 시작했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신도를 착취하고 성을 유의로 삼고 재산을 착복하는 것도 모자라 세습까지 자행하는 부패 집단은 강제 해산만이 답이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은 교회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개신교인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치 집단 구독은 건강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